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도국이 받던 특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건데요.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졌고 앞으로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서둘러 추진해 농심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부가 우선 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는데 그럼 뭐 선진국에 속하는 것인지 이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WTO 자체에서는 기준이 없고요. 자기가 그냥 자기 국가가 그냥 선포하게 돼 있고 다른 회원국들이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선진국이 무엇이냐 그런 적합한 기준이 뭐 학계든지 뭐 그런 데서 아직 없고 예. 그다음에 WTO 차원에서는 이게 시장 개방이 하도 그냥 서로 그냥 뭐 협상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어떤 정의를 두면은 그러면은 개도국들이 상당히 걱정합니다. 선진국이 그 자기네들 시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이 정의를 악용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그냥 자기가 선언하는 제도로 돼 있는데 세계은행 같은 데는 그 개도국 선진국 그렇게 분리하기보다는 소득 관계로 좀 분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 고소득 국가는 저 12,000달러 이상 1인당 1년의 GNI가요. 그다음에 저 상위 중소득 국가는 한 4,000서부터 12,000달러. 그다음에 하위 중소득 국가는 한 1,000에서 4,000. 예. 그리고 그리고 저소득 국가는 한 1인당 GDP가 한 1,000달러 이하로 보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1인당 GNI가 한 36,600달러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스페인보다 약간 높고 그리고 이탈리아보다 약간 아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득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개도국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IT로 발달한 국가라고 또 유명하고 또 보건 그 의료 체제도 그냥 뭐 선진국들보다 더 좋은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뭐 많이 알려 있고 예. 그다음에 뭐 현대차, 뭐 삼성 그런 세계적인 그 경제 그룹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도 개도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WTO에서 개발도상국이 누리는 지위는 어떤 게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이 포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 협상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가 과거 협상에서 합의한 거를 계속 지키면 되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장 개방을 더 할 수는 있지만은 상대국이 우리나라 보고 시장 개방을 하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 외교적 압력 같은 것은 많이 그냥 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우리 법적이나 협정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어떤 특혜를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다음 협상까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그 어떤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은 다음 만약 농업 협상이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관세 인하 폭을 개도국보다 좀 더 높이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을 더 자르든지 아니면은 좀 더 짧은 기간에 그걸 다 제거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보조금 수준을 개도국들의 한 3분의 2 수준으로 깎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도국만 쓸 수 있는 좀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스페셜 세이프가드라고 해가지고 긴급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개도국들한테는 좀 더 느슨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도구는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건데 다음 농업 협상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하 라운드를 2001년서부터 하고 있다가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뭐 중단됐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WTO 라운드가 시작될 때까지는 뭐 우리가 외교적인 압력을 많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특별히 뭐 따라갈 그 의무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FTA 협상한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FTA를 협상할 때는 특별히 개도국 지위라고 해서 뭐 쓴 게 없습니다. 그냥 1대1 협상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FTA도 일단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 시장 개방을 하겠다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특별히 그 WTO에서 받은 특혜를 아직까지는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 문제를 삼았던 건가요? 예, 뭐 지금 중국이 주 원인으로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이나 인도나 지금 시장 개방을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부자 국가들이나 큰 국가들이 WTO를 악용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예. 이런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국가들은 좀 그 개도국 대회 WTO 개도국 대회에서 빠져야 된다. 네. 이 4가지 조건이 OECD 가입한 국가, 그다음에 G20에 가입한 국가, 세 번째는 세계은행에서 아까 얘기했던 고소득 국가로 분류된 국가, 그러니까 1인당 GNI가 한 12,000달러 이상, 그다음에 세계 무역량 비중에서 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이런 국가들은 개도국 대열에서 빼야 된다. 네. 그렇게 되니까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했지만은 중국이나 인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 4개 기준 중에서 2개 기준밖에 없어요. 예. 네. 우리 이 4개 기준을 다 충족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그 뒤통수를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만큼 그 개도국이라는 지위를 지키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뭐 국제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분야별로 어떤 그 전문 분야별로 하는 협상 그 클럽 같은데, 협상 대열 같은 데는 그냥 끼워주지만은, 그렇지만은 개도국들끼리 모여서 전략을 얘기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초대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지금 개도국 사이에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국가 중에서 이제 싱가포르와 브라질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고 중국은 거부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거부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예, WTO 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자기가 선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강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WTO 협정이나 지금까지 뭐 사례 같은 걸 본다면은, 그러면은 뭐 선진국 대열에 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예. 그냥 외교적인 그냥 압력만 넣어야 되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선 뭐 WTO의 과거 관례나 뭐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상당히 뭐 어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왜곡해 가지고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는 미국의 301조나 슈퍼 301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특히 좀 두려워했다고 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이 자동차 관세 여부를 지금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232조에 따라서. 예. 그런데 만약 한국이 계속 그 개도국 입장을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 관세를 한국에 또 부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어요. 정부는 부인하지만은.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국내외 연구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결과가, 만약 미국이 한국에 자동차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그러면은 미중 무역 전쟁보다 우리나라의 악영향이 더 클 거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트럼프가 이것을 빌미로 좀 자동차 관세를 올린다면은 우리나라한테는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을 두고 그런데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을 포기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길래 이렇게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가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상대국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 우리나라 정부는 강력하게 다음 협상까지는 아무것도 안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뀌어지는 게 없지만, 그렇지만 만약 나중에 우리가 협상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고관세 품목 가장 대표적인 게 쌀 513% 관세죠. 그렇지만 쌀뿐만이 아니라 홍삼 뭐 700% 이상이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뭐 쇠고기 같은 경우 뭐 한 40% 30에서 40% 관세, 뭐 마늘 이런 것들 고관세 품목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관세를 좀 더 많이 빨리 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비관세 장벽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깎아야 되지만,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보조금 감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쌀수매 제도를 쓰는데, 쌀수매 제도를 본다면은 WTO에서 굉장히 애매한 보조금이에요. 왜냐하면은 생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WTO에서는 생산과 수출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들은 굉장히 줄여야 되는 대상이다. 이것은 가능하면은 다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약 선진국 대열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쌀 수매 제도를 거의 바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개도국들만 쓸 수 있는 도구, 특별 세이프가드 같은 것도 사용하기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긴급 수입 제한이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예, 지금 정부가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WTO 보조금 위반 사항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보조금을 좀 직불제로 바꾸겠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생산과 수출과 관련되는 보조금들은 잘라야 되지만은 그 소득 보존, 환경 보호, 그리고 R&D 이런 보조금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그 외국 같은 경우도 그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자르면서 그 대신 그 세이프티 네트 같은 사회 보조망 같은 거기에 관련되는 보조금들은 좀 더 올리고 있고 예. 그 외에도 예. 그 소득을 보존해 준다든지 가격 유지 제도를 유지 좀 가격 상락폭을 죄송합니다. 네. 상락폭을 예. 좀 더 줄인다. 이런 제도들을 계속 유지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